자, 이제 97페이지를 보시면 4절에서 수정전 시산표 작성이죠. 우리가 좀 전까지 배운 게 분기한 거를 전기한 것까지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시산표를 만드는데 왜 만드냐? 여지 분계 전기한 게 올바른지를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할 거냐? 수정 분계를 할 거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97페이지 보시면은 수정전 시산표 의의가 있는데 두 번째 줄 끝에서부터 보겠습니다. 결산에 들어가기에 앞서 미쳐보세요. 기중에 발생한 거래를 올바르게 분계하고 이를 각 계정에 정확하게 전기했는지를 검증해 보자. 그래서 뭘 하냐? 시산표를 만드는데, 자, 이를 위해서 미쳐보세요. 기말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수정전 시산표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정 분계를 하기 전에 현재까지 상황이 맞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서 수정전 시산표를 만든다. 자, 수정전 시산표는 별표 쳐보세요. 회계 기말에 총계정 원장상에 각 계정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합계 및 잔액을 모아놨죠. 합계를 모아놓은 걸 뭐라 불러요? 합계 시산표. 잔액을 모아놓은 걸 뭐라 불러요? 잔액 시산표. 합계와 잔액을 모아놓은 걸 뭐라 불러요?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페이지를 넘겨서 99페이지를 먼저 보죠. 자, 제목만 보겠습니다. 수정전 동그라미 쳐보세요. 뭐라고 했어요? 합계 시산표. 그러니까 얘는 각 계정의 합계를 모아놓은 거예요. 합계 시산표. 자, 밑에 보세요. 수정전 잔액 시산표지. 얘는 각 계정의 잔액만 모아놓은 거예요. 그럼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수정전 합계 잔액 시산표죠. 합계 잔액. 얘는 뭐냐? 합계와 잔액을 다 합쳐놓은 겁니다. 네,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실무에서 쓰는 거는 합계 잔액 시산표를 씁니다. 합계 잔액 시산표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지를 배워야죠. 9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자,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어떤 계정 차변과 대변에 미쳐보세요. 같은 금액을 기입하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거래가 이루어지면 대차 평균에서 어떤 계정의 차변과 그 다음에 어떤 계정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한다.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현금 계정 차변에 50, 자본금 계정 대변에 50, 그죠? 어떤 계정 차변에 50, 어떤 계정 대변에 50, 그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죠. 아무리 많은 계정 과목이 기입되더라도 별표 쳐보세요. 계정 전체를 통해서 보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전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해당 계정 자체는 차변 잔액이다. 대변 잔액이다. 대차가 안 맞게 돼 있어요. 하지만 계정들을 합쳐보면 대차가 맞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 보세요. 분계 자체가 대차 평균이고 분계된 거에 한쪽은 여기다. 한쪽은 여기다. 한쪽은 이쪽에 한쪽은 이쪽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 계정들을 다 합치게 되면 대차가 맞는다. 일치한다. 마치 뭐냐면 우리 어렸을 때 이런 걸 했었어요. 7은 3 더하기 4다. 그 다음에 이를 가지고 6은 1 더하기 5다. 왼쪽을 합치면 7 더하기 6은 3 더하기 4 더하기 1 더하기 5하고 일치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바로 이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읽어보죠. 97페이지 끝에 5번째 줄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문장이니까 그 문장이 원하는 그 핵심을 파악해야겠어요. 거래가 이루어지면 반드시 어떤 계정 차변과 대변에 같은 금액을 기입한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계정감이 기입되더라도 계정 전체를 통해서 보면 차변 금액의 합계와 대변 금액의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요. 그죠? 합계는 반드시 일치해야 된다. 얘를 뭐라 불러요? 대차 평균의 원리. 얘를 대차 평균의 원리라고 한다. 그래서 시산표에서 이 원리 응용해서 전체 계정의 차변 합계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전체예요. 전체 계정의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자. 다음 페이지 나와 있어요. 제일 위에. 시산표의 기능이죠.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의 일치 여부를 검증한다. 거기서 제일 중요한 말은 뭐예요? 합계다. 그러면 걔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색깔을 여러 개를 쓸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셔야 되냐? 95페이지 가보세요. 95페이지. 자, 95페이지가 계정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합친다는 게 뭔지를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자, 이게 현금 계정이에요. 현금 계정 합계예요. 차변 합계가 190만 원. 대변 합계가 123만 원이에요. 이렇게. 자, 그다음에 매출 채권 계정이죠. 여기 보세요. 합친다는 걸 보셔야 돼요. 매출 채권은 차변이 24만 원입니다. 뭘 하는지를 느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가 있죠. 선급 임차료가 12만 원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기 대여금 있어요. 뭘 하는지 아셔야 돼요. 이렇게. 걔가 얼마냐? 40만 원. 이게 지금 합치는 거예요. 이렇게 계정을. 그러니까 뭘 설명드리고 싶은 거냐면 99페이지에 있는 수정전 합계 시산표 있잖아요. 그 합계 시산표가 만들어지는 게 이런 원리예요. 이게 더한다는 게 계정을 합친다는 게 포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왼쪽은 왼쪽끼리 오른쪽은 오른쪽끼리 이렇게 뭉쳐지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이 있냐? 아, 이게 너무 많아 이렇게. 그래서 누군가가 T자에 대한 아이디어를 냈단 말이야. T자에 대한 아이디어. 그 아이디어가 뭐냐? 아,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이렇게. T자를 이렇게 해보지, 이렇게. 그러면 이게 현금 계정.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를 안으로 집어넣자는 뜻이에요. 왼쪽이 190만 원, 오른쪽이 123만 원이에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 계정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그죠? 매출 채권 계정. 채권이라고 쓰겠습니다. 왼쪽이 얼마? 24만 원. 뭐 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자, 이제 그 다음에 선급 임차료다. 선급이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뭐냐? 합계시산표. 그래서 99페이지 가보세요. 99페이지 보시면 수정전 합계시산표인데 그 합계시산표는 각 계정들의 이게 뭐예요? 합계 금액이죠. 그거를 쭉 더하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다가 이거의 제목을 써야죠. 그래서 트라이얼 밸런스라고 해서 시험적으로 더한다. 그래서 얘를 시산표 이렇게 하고요. 사실은 이제 저 뒤에 가면 있어요. 이게. 근데 그 단원 자체를 우리가 안 하거든요. 무슨 말이냐면 몇 페이지냐면 540페이지 가보세요. 540페이지 보시면 15장이 재무제표 작성 안 해요. 우리가. 거기 보면 오른쪽 봐보세요. 결산해가지고 수정전 시산표 작성, 수정분결되고 수정전 시산표 나왔죠. 트라이얼 밸런스, 트라이얼 시험 삼아 밸런스, 밸런스를 한번 맞춰보자. 그래서 만들어 본 게 이게 시산표란 말이에요. 근데 안 해요. 근데 이건 뭐냐? 얘는 주관식이라면 이걸 해야 됩니다. 재무제표를 만드는 게 기본이니까. 근데 우리는 필요가 없어요. 만들어진 재무제표만 보고 해석을 하면 되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장부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자, 아무튼 이게 시산표인데 이 이름이 뭐라고? 얘가 합계 시산표예요. 차변 합계와 대변 합계를 다 적은 거고요. 자, 이제 99페이지를 가보세요. 99페이지 밑에입니다. 99페이지 밑에 보시면 수정전 잔액 시산표죠. 이 잔액 시산표는 뭐냐? 여기 보세요. 현금이라면 차변이 190, 대변이 123만 원이니까 차변 잔액이 67만 원이죠. 그래서 얘를 190대 123을 쓰지 말고요. 그냥 67만 원대 빵으로 쓰자. 그래서 거기 99페이지 67만 원 나와 있죠. 그러니까 형광펜으로 좀 칠해 보세요. 99페이지 수정전 합계 시산표에 현금 있죠. 190, 123만 원. 옆으로 쭉 그시고 수정전 잔액 시산표는 67만 원 빵 돼 있잖아요.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잔액 시산표는 합계를 쓰는 게 아니고 계정의 잔액을 적어보자. 계정의 잔액을 적어보자. 그게 잔액 시산표입니다. 자, 이제 다음 페이지를 보세요. 다음 페이지. 100페이지입니다. 100페이지는 합계 잔액 시산표죠. 100페이지는 합계 잔액 시산표. 합계 잔액 시산표. 그래서 손이 필요해요. 손이. 잔액을 이렇게 두 개를 가려보세요. 손으로. 그럼 뭐가 돼? 이게 합계 시산표예요. 옆에 합계를 가려보세요. 양쪽 이렇게 좀 가려줘요. 손으로 이렇게.
그럼 뭐가 돼요? 걔가 잔액시산표죠. 실무에서 쓰는 거는 합계 잔액시산 이걸 쓴단 말이에요. 실무에서 쓰는 거는. 그 다음에 수업 목적상은 뭐냐? 여기 보세요. 수업 목적상은 잔액시산표가 필요한데요. 이게 가운데 쭉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해요. 항상 우리는 숫자 왼쪽에 뭐가 있는 게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산은 왼쪽으로 가란 말이에요. 부채는 오른쪽으로, 자본은 오른쪽으로, 수익은 오른쪽, 비용 왼쪽 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100페이지 하단이에요. 100페이지 하단은 묶어야겠습니다. 뭘 묶어야 돼요? 현금서부터 보증금까지 묶어보세요. 묶으라고 이렇게. 여러분 묶어줘요 이렇게. 그럼 얘는 뭐예요? 자산. 그 밑에 급여와 관리비가 있죠. 16만 원, 5만 원 묶으세요. 그래서 써보세요. 그게 뭐예요? 비용. 그다음 오른쪽 미지급금하고 단기차입금 있죠. 써보세요. 부채. 자본금 써보세요. 자본. 용역수익 있죠. 여기도 써보세요. 수익. 그 이상을 정리하면 그게 뭐가 되냐. 그게 아까 우리 제일 첫 시간에 했던 거 이거.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나와 있죠. 그죠? 그게 결론이고. 결론이. 그래서 다시 100페이지 하단에 있습니다. 수정전 잔액시산표가 있죠. 이걸 보고서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을 파악하시면 되겠어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게 뭐냐? 이 100페이지 밑에 있는 것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우리가 연도 중에 분계하고 전기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시산표를 만들어 봤어요. 이상이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수정 분계라는 걸 해요. 그 다음에 수정 분계해야 된다. 그래서 100페이지 밑에 있는 T자형 시산표가 필요하고요. 자, 오른쪽 가보세요. 101페이지. 자, 수정 분계인데 현금주의와 발생, 아까 있어요 여기. 수정 분계가 뭐냐?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바꾸란 말이에요. 이게 수정 분계. 현금주의를 발생주의로 바꾸자. 그럼 현금주의는 뭐냐? 돈 들어오면 수익, 돈 나가면 비용이란 말이에요. 발생주의는 뭐냐? 돈이 나갔지만 올해 비용이 아닌 게 있어요. 그럼 걔를 이연시켜야 돼요. 그럼 걔가 뭐가 되냐? 걔가 비용을 이연시키면은 자산이 됩니다. 자, 또는 뭐냐? 돈을 지불하고 이걸 자산이라고 기록했어요. 쓴 것만큼은 뭘로 장부에 기록돼야 돼요? 비용으로. 또는 돈이 안 나갔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발생했어요. 그런 것들을 다 수정분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101페이지 보시면 현금주의 발생주인데 결론은 뭐냐? 우리가 연도 중에 현금주의를 장부가 만들어졌으면 발생주의를 해야 돼요. 그럼 뭘 하라고요? 수정분계. 수정분계. 그죠? 수정분계. 그래서 제일 밑에 보세요. 그게 수정분계. 그게 제일 밑에 있는 게 수정분계다. 그럼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수정분계가 뭔지는 뒤에 더 해야 돼요. 사실 발생주도 마찬가지. 더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렇다라고 이제 하고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항상 여기 회계를 공부할 때 뭐하고 많이 하냐면 바둑하고 많이 비교해요. 왜 그러냐? 바둑도 보면 이제 산만해요. 무슨 말이냐면 고수를 봐.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여기도 있다, 막 이렇게 해요. 그죠? 처음 하는 사람 보면 아니 한쪽에서 정리하면 안 됩니까? 이 한쪽만 그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다 바둑판이 두고 나면 어디가 이제 이 돌이 왜 여기 있었는지를 나중에는 알 수 있어요. 처음엔 모르는데 이 돌의 역할을 나중에 알 수 있습니다. 사실은 바둑을 처음 공부할 때는 이게 너무 이제 거대한 거기 때문에 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죠? 제일 처음 할 때는 여기서부터 하죠. 그죠? 저도 이제 딸아이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바둑을 좀 좋아하니까 같이 뭘 하고 싶어요. 좀 하다 보면 첫 마디가 있죠. 아빠 여기서 잘 정리 끝내고 딴 데 가지 왜 자꾸 딴 데 두냐고 막 뭐라 합니다. 그죠? 여기서 다 끝장을 내자 그런 뜻이에요. 근데 아무튼 뭐냐 이런 것처럼 바둑을 둘 때는 처음에 힘들죠. 그래서 회계도 마찬가지. 회계도 처음에는 대단히 산만해 보여요. 산만하다는 이유가 뭐냐? 아니 이게 뭔지를 다 설명을 해주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안 돼요. 아직은 이걸 다 할 정도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이런 거다는 맛보기만 좀 보여주는 겁니다. 맛보기만. 그러면 102페이지를 가보세요. 102페이지부터 수정분계를 5개를 배우는데요. 가로 1번이 선금 임차료. 그럼 옆에다 써보세요. 임차료.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으시란 말이에요. 책에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선급 임차료.
옆에다 써놔요. 임차료. 요지가 뭐예요? 이 둘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선금 임차는 자산, 임차료는 비용이에요. 좀 더 써놓으세요. 미리 써놓는 거예요. 미리. 선금 임차료는 미경과, 정확히 말하면 기간이 미경과됐다. 임차료는 기간이 경과됐다. 결론이에요. 결론은 좀 이따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근데 뭐 써놓으세요. 먼저 좀. 항상 우리는 복습을 생각해야 돼요. 2번, 3번, 4번 책을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 요령, 근성만 가지고 있으면 시험에 무조건 붙게 돼 있습니다. 시험에. 이렇게.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뭐냐? 그거를 놓쳐요. 그리고 늦게 깨우칩니다. 근데 항상 뭐냐면 인간은 인내심에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3, 4년 고생하다가 깨우쳐서 1차 붙었어요. 지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은 인내심에 한계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그거 안에 빨리 끝내려면 1차를 빨리 붙는 게 좋단 말이에요. 1차를 빨리. 그러니까 내년도에 4월 달에 해서 무조건 시험 보고 나서 채점해 보면 60점 평균 넘어야지 1차 패스하잖아요. 그런 사람과 그걸 놓친 사람하고는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그거 되려면 미리 적어놓고 요령을 잘 체득을 하셔야 돼요. 자, 가로 2번 소모품 있죠? 거기도 마찬가지에 써놓으셔야 됩니다. 뭘 써놔야 되냐? 거기서 써보세요. 소모품하고 소모품비예요. 소모품 대 소모품비다. 써놓으세요.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비는 비용이 되고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 소모품비는 사용분, 소모품은 뭐예요? 미사용분. 좀 적어놓으세요. 미리.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결론을 기억하시. 결론을. 자, 104페이지 보시면 3번이 3번. 감가상각이죠? 감가상각. 여긴 옆에다 좀 써놓으세요. 뭘 써놓냐? 비품하고요. 써놓으세요. 감가상각비. 역시 마찬가지. 얘는 자산, 얘는 비용이에요. 써놓으세요. 감가상각 옆에다가. 일단은 그 정도를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거 말고 가로 4번, 가로 5번 있죠? 그래서 여기 보세요. 가로 4번. 여기 선을 그어 놓으시고 이 위쪽은 뭐냐? 이 위쪽은 이연이에요. 이 밑에는 발생입니다. 회계를 공부하다 보면 발생과 이연이 있어요. 그러니까 수정분계사항은 발생과 이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로 4번 미지급이자, 가로 5번 미수이자는 발생이에요. 이 미시 항목들은 발생입니다. 그래서 106페이지 보시면 가운데 표가 있어요. 지금은 잘 봐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거기 보시면 선수수익, 세 번째 칸 선급 비용 있죠? 선자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그게 이연이에요. 이연. 그리고 두 번째 미수수익, 네 번째 미지급 비용 있죠? 그게 뭐냐? 발생이에요. 회계의 첫 출발은 발생과 이연입니다. 발생이 무엇이냐? 이연이 무엇이냐? 그 개념을 아는 거예요. 발생과 이연. 발생과 이연이 된다. 그거를 잘 여러분들이 보시면 돼요. 아셨죠? 자, 그러면 책의 요지를 보자 그런 뜻이죠. 책의 요지. 핵심. 그 핵심을 제가 여기다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핵심이 뭐냐? 그러면 100페이지예요. 100페이지 뭐가 있냐? 수정 전 시산표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다가 이제 102페이지서부터 수정분계 나왔죠. 1, 2, 3, 4, 5, 105페이지까지. 그러니까 여기가 수정분계예요. 그래서 5가지. 그러니까 결론 이거예요. 결론을 잘 보셔야 돼요. 100페이지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플러스 수정분계사항 5개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나오냐 하면은 109페이지 가보세요. 그럼 109페이지 뭐가 나오냐? 수정 후 시산표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그게 결론 된다. 그죠? 다시 보세요.
여기가 역사적인 순간이라고 했죠, 그죠? 힘들어요. 솔직히 이게 지금 대학교로 하면은 거의 뭐 한 달치를 우리가 이틀에 그냥 정리를 해버린 거예요. 여기가 뭐 리포트도 좀 내주고 조사도 좀 해오라고 하고 뭐 토의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냥 뭐 한 3시간씩 한 2번 해가지고 그냥 끝내버린 거 이게 압축으로 해서. 근데 아무튼 여기 보세요. 결론을 요지를 잃으면 안 돼요. 수정전 시산표에다가 수정분계 5가지가 있습니다. 그걸 반영하면 수정 후 시산표. 그래서 공부할 때 요령은 뭐냐면 형광펜이 5개의 색깔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표시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수정분계 1번과 관련된 걸 찾아요. 여기다 노란색, 여기 노란색, 여기 노란색. 그다음 주황색이 있다, 그죠? 여기 주황색, 여기 주황색, 여기 주황색. 이런 식으로 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책이 이제 제가 좀 컬러풀하게 책이 나오면 그러려면 이제 몇만 권씩 나가야 돼, 그죠? 그게 제 소원인데 책이. 그러면 굳이 이렇게 안 해도 색깔만 보면 노란색 보세요, 빨간색 보세요 하면 좋은데 우리는 지금 단도로 돼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자, 그래서 내용을 좀 보겠습니다. 이제 어디를 보시냐? 100페이지를 가보세요. 100페이지. 거기 3번째 칸에 보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선급 임차료가 나옵니다. 12만 원.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선급 임차료가 12만 원 돼. 공색에 띄고 하겠어요. 거기 색칠하세요. 노란색으로. 오색 찬란한 게 좋아요. 선급 12만 원. 자, 그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102페이지 가보세요. 102페이지. 자, 가로 1번 보겠습니다. 자, 3위 회계법인은 3월 1일이죠. 3월 1일 동그라미 치시고 1년치 임차료 12만 원 선급하고 거기 오타예요. 선급 임차료입니다. 보험료가 아니고 선급 임차료. 선급 임차료 계정 차변에 계상했다. 계상이란 말은 장부에 기록하는 거를 계상한다 이런 말씀입니다. 장부에 기록했다는 뜻이에요. 이때 중요한 건 뭐냐? 1년치 임차료가 12만 원이니까 한 달에 얼마예요? 10,000원. 그럼 3월부터면 3, 4, 5, 6, 7, 8, 9, 10, 11, 12, 10개월치니까 10만 원은 기간이 경과했죠. 여기 하는 거예요, 여기. 임차료는 기간 경과니까 10만 원이고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거는 내년도 1, 2월 달에는 돈도 안 내고 나서 임차 서비스를 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2만 원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2페이지 보세요. 가운데 그림 먼저 보죠. 12만 원이 자산이었는데 10개월 사용치 10만 원 비용 돼야 되고 2만 원 계속 자산은 남아 있어야겠죠. 그래서 그 밑에 네모 박스가 있으면 그 네모 박스에다 분계를 색칠해 보세요. 아까랑 같은 색깔로. 여기 이거랑 같은 색깔로. 그죠? 그럼 분계가 뭐냐? 선급 임차료 10만 원. 여기다 임차료 10만 원을 적자. 이렇게. 그러면 109페이지를 가보세요. 109페이지 보시면 수정 후 시산표에 보시면 3번째 칸 선급 임차료가 얼마가 되어 있어요? 2만 원 되어 있고요. 왜냐? 12만 원에서 10만 원 없앴잖아요. 감소시켰으니까 2만 원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끝에 보시면 끝에서 4번째 칸에 보시면 109페이지예요. 그 수정 후 시산표에 임차료가 10만 원이죠. 여기. 임차료가 10만 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시 보세요. 수정 전 시산표 여기다가 수정분계 얘를 집어넣으면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결론이에요.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여기를 공부하면서. 근데 사실은 회계는 독학을 하면 안 되는 게요. 그게 인생의 낭비고 시간 낭비예요. 기술적인 거를 처음에 배우기 때문에 독학으로 하면 대단히 시간이 오래. 그냥 보면 되는데 요지만 요지를 잘 못 잡을 수가 있어요. 바둑도 마찬가지. 처음에 책으로 하는 것보다 잘하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게 훨씬 빠르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경지에 올라가면 그때 가서는 본인이 그 기보를 보든 책을 보든 이렇게 하면 되고 그 전에는 물어보는 게 훨씬 빠르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는 게 무슨 엄청난 고급적인 회계가 아니고 기초적인 걸 하니까 우리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요령만 보세요. 요령을 보시라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거를 또 한번 해보죠. 103페이지 가보세요.
페이지 보세요. 100페이지. 아까랑 다른 색깔로. 5번째 칸을 보세요. 거기 뭐가 있어요? 소모품 있죠? 얼마에? 10만 원. 여기 보세요. 공색엔 띄고 합니다. 공색엔 띄고 10만 원. 자, 이제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냐? 103페이지를 가보세요. 자, 103페이지를 보시면요. 103페이지를 보세요. 103페이지. 자, 거기 보시면 소모품이죠. 소모품. 읽어보죠. 소모품을 10만 원 취득했습니다. 이게 뭐냐? A4 용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산 처리했는데 남아있는 소모품은 4만 원 얘기는 얼마를 썼어요? 6만 원 썼죠. 그럼 여기에요. 여기. 소모품. 얘는 남아있는 거예요. 이건 쓴 거죠. 남아있는 거 쓴 거. 그러면 소모품 보시면 남아있는 게 4만 원 얘기는 얼마를 쓴 거예요? 6만 원 쓴 거죠. 6만 원 썼다. 그래서 10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참고 위에 분계가 있죠. 그 분계가 뭐냐? 자산을 6만 원 쓰고 걔를 비용 처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소모품비 6만 원. 소모품 6만 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최종 장부가 어디냐? 109페이지 있죠. 109페이지. 거기 보시면 여기 보세요. 소모품이 10만 원 했다가 6만 원 썼으니까 소모품은 얼마 남아 있어요? 4만 원. 그 다음에 소모품비는 얼마예요? 6만 원. 소모품비는 6만 원, 6만 원. 그래서 109페이지 가보세요. 109페이지. 거기 보시면 소모품이 있죠? 몇 번째 칸이냐? 6번째 칸. 4만 원. 비용은 끝에 3번째 칸. 소모품 6만 원 있죠? 움직임이 보이셔야 돼요. 그렇게 된다는 게 보여야겠습니다. 자, 그거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4페이지 가보겠습니다. 설명을 다시 또 드릴 거예요. 이제 세부적인 거를. 변화되어 있는 거를. 그러니까 처음에는 빨리. 이게 뭔지를 먼저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감가상각입니다. 감가상각. 이번에는 4월 1일 동그라미 치시고 4월 1일 동그라미 비품을 24만 원 취득했죠. 얘는 복사기다. 복사기. 이 비품은 취득일로부터 미쳐보세요. 2년간 쓸 수 있다. 2년은 몇 개월이죠? 24개월. 한 달에 얼마예요? 10,000원씩 쓰는 거죠. 한 달에 10,000원씩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감가상각을 정해법 선택했다. 정해법이 뭔지는 뒤에 배워요. 유형자산 단원에서 배웁니다. 자, 소모품의 경우와는 달리 비품 같은 유형자산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 금액을 정확히 측정할 수 없다. 그래서 대충 한다는 뜻이에요. 결론적으로 감가상각을 대충 추정해서 한 2년 쓰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 아무튼 뭐냐 그러면 거기 산식이 있어요. X년도부터 감가상각비가 되죠. 그러니까 걔를 제가 그림을 이제 그림을 그려드릴 겁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X1년도 4월 1일 날 비품을 샀어요. 얼마? 24만 원에. 얘는 2년간 쓴다. 이렇게 쓰겠죠? 2년 동안. 1년에 얼마냐? 12만 원씩이죠. 2년에 24만 원이니까 한 달에 10,000원씩. 그럼 4월 1일부터 얘는 9개월이니까 얼마를 비용 처리하는 게 좋냐? X1년도에는 9만 원. X2년도는 1년치니까 12만 원. X3년도는 3만 원이죠. 이걸 다 합치면은 24만 원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냐? 지금 X1년도 12월 31일자부에 장부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된 건 얼마예요? 9만 원이고 이만큼이 안 쓰였잖아요. 얘가 자산이란. 항상 머릿속에 기억하세요. 자산은 미래의 비용이에요. 이게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비용을 이연시킨 거예요. 이연이란 말은 뒤로 미뤘다는 뜻이에요. 올해 비용 처리하는 게 아니고 내년도 이후에 비용 처리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올해는 뭐냐? 자산으로 해요. 자산. 그래서 아까 시산표에서 시산표에서도 뭐냐?
자산도 차변, 비용도 차변이에요. 왜 차변이야? 속성이 똑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돈이 나갔단 말이에요. 다 썼으면 뭘로 공시되대? 비용으로. 안 쓰면 자산으로 공시되죠. 내년도 쓸 거 아니에요. 내년도 쓰면은 비용 처리가 된다. 속성이 똑같습니다. 요거. 그래서 여기 그림을 보세요. 이제 104페이지. 24만 원의 비품을 샀는데 9만 원만큼은 썼잖아요. 걔는 이름이 뭐냐? 감가상각비예요. 그러면 질문이 원래 나와야 돼요. 뭐라고? 선생님 비품비 하면 안 돼요? 돼요. 근데 이런 상각은 비품만 하는 게 아니고 건물 같은 것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통칭해서 감가상각비라고 해요. 이름이 처음 배우죠. 이름이. 그리고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이게 상각이란 말이 뭐냐? 장부에 기록된 거를 체계적인 방법, 여기서는 그 체계적인 방법이 여기서는 정해법인 거예요. 정해법이라는 얘기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비례해서 없애준다는 뜻입니다. 아무튼 이름을 외워두세요. 감가상각비. 이름을 외워두라. 감가상각비. 그래서 결론은 뭐냐? 104페이지를 봐보세요. 가운데 밑에 분계가 감가상각비 9만 원, 비품 9만 원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100페이지 가보세요. 100페이지 보시면 수정전 시산표에 끝에 네 번째 보면 비품이 얼마냐? 24만 원이죠. 그 다음에 수정분계를 어떻게 할 거냐? 감가상각비인데 그냥 감값이라고 쓰겠습니다. 감값이 9만 원. 그 다음에 비품 9만 원이다. 그러면 수정 후 시산표는 어떻게 되냐? 여기 보세요. 비품이 얼마로 돼야 돼요? 24만 원에서 9만 원 없어졌으니까 15만 원. 감가상각비가 얼마예요? 9만 원이죠. 그래서 형광펜으로 칠해야 돼요. 100페이지 비품을 아까랑 다른 색깔로 칠하시고 24만 원을. 그 다음에 104페이지 하단에 감값이 9만 원, 비품 9만 원을 색칠하시고 그와 또 다른 색깔로다가 그와 같은 색깔로다가 109페이지에 있는 수정 후 잔액시산표 보시면 자산의 7번째 칸에 보면 비품 15만 원, 비용의 끝에 두 번째 칸에 보시면 감가상각비 9만 원 있죠? 그걸 칠하셔야죠. 그거를 칠하라. 그렇죠? 이거 엄청 중요합니다. 지금 오늘 여기 배우는 게 정신적으로는 큰 충격이에요. 힘들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복습을 좀 잘 해오시고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를 예습을 해오시라고 한 이유가 여기가 이제 잘 되면 그 다음부터는 수월해요. 재밌기도 하고 회계가. 여기가 잘 안 되면 계속 머릿속에 사실은 그 다음 배우는 게 여기랑 관련은 크게 없어요. 근데도 뭐냐? 자꾸 이유를 댑니다. 난 여기가 안 됐기 때문에 기초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선생님 저는 기초가 없어서. 없기는 왜 없어요? 기초는 다 있어요. 이렇게. 단지 정리가 좀 덜 됐을 뿐이지. 자, 그래서 109페이지 그거 됐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좀 더 이제 부연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102페이지 가보세요. 자, 102페이지 선급 임차료죠? 빠르게 정리하면 뭐냐, 여기 보세요. 선급 임차료 12만 원. 수정분계 예를 집어넣었더니 선급 임차료 2만 원, 임차료 10만 원이죠? 그럼 누가 물어봐요? 뭐라 물어보냐? 102페이지 하단을 보세요. 제일 밑에 참고가 있죠. 참고를 보겠습니다. 위에서 행한 회사의 회계처는 다음과 같다. 즉 3월 1일 날 현금이 12만 원 나가면서 선급 임차료 12만 원하고 수정분계를 넣는 거 결산에. 선급 임차료 10만 원을 지우고 임차료 10만 원 되죠? 이렇게. 그래서 선급 임차료 계정을 그려보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선급 임차료 계정. 여기다 해볼게요. 여기 보세요. 선급 임차료 계정이면 여기 12만 원, 10만 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차변 잔액이 2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2만 원이 공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어디에 있냐면 그런 내용이 어디 있냐면 107페이지 가보세요. 107페이지 보시면 제목이 중요해요. 수정 분계 후 총계정 원장이죠. 거기다 써보세요. 그게 수정 분계 후 전기예요. 총계정 원장이라는 얘기는 총계정 원장에 반영하라. 그 얘기는 전기하라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90페이지를 다시 가보세요. 자, 90페이지를 보시면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90페이지 보세요.
밑에 분계, 전기, 수정전 시산표, 그리고 수정 분계와 전기죠. 질문해. 선생님, 책이 잘못됐습니다. 뭐가 잘못됐어요? 했더니 아니 전기는요. 수정전 시산표 전이하는 게 전기인데? 아니에요. 뭐냐면 분계가 들어가면 무조건 전기가 들어가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4번에 보시면 수정 분계했으면 그 사항을 해당 계정에 옮겨 적어야죠. 그러니까 아까 한 것처럼 선급 임차료 계정에 대변의 수정 분계 사항을 넣어줘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수정 분계 후 전기. 이걸 이해하셔야겠습니다. 그러니까 107페이지를 가보세요. 107페이지. 그러니까 이걸 질문했었어요. 선생님, 이거 총계정원장 이거 왜 또 나온 거예요? 그거는 수정전 시산표 전에 하는 거 아닙니까? 수정 분계를 넣었으면 해당 계정에 또 넣어야죠. 그래서 선급 임차료가 있고요. 소모품도 나와요. 소모품. 아까 얘기했었어요. 소모품. 그러면 이게 소모품 계정이면 처음에 10만 원 썼잖아요. 쓴 게 얼마? 6만 원 썼잖아요. 대변에. 그럼 소모품은 얼마 남아있어? 4만 원 남아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107페이지 보시면 소모품 계정에 차변 잔액이 4만 원 있습니다. 그게 공시가 되는 거예요. 포인트만 잘 보면 됩니다. 포인트만 잘 보시면 돼요. 자, 이제 그 다음을 좀 해보겠습니다. 또 뭐냐? 자, 102페이지를 봐보세요. 그래서 자, 102페이지에 보시면 점점점점에 이게 분계가 있죠. 이게 뭐냐? 이게 수정 분계입니다. 수정 분계. 근데 이 수정 분계라고 하는 건 항상 뭘 봐야 돼요? 최초 분계. 최초 분계가 무엇냐에 따라 수정 분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 103페이지 위에를 보세요. 자, 그러나죠. 회사가 제일 처음에 임차료를 비용 처리할 수도 있어요. 현금 12만 원하고 임차료 12만 원. 그러면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 2달치잖아요. 그럼 수정 분계가 뭐냐? 차변의 선금 임차료 2만 원, 대변의 임차료 2만 원이죠. 그러니까 최초 분계가 뭐냐에 따라 수정 분계가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결과는 똑같다면 결과가 뭐냐면 자, 102페이지 하단을 봐보세요. 102페이지 하단 보시면 임차료 동그라미 쳐보세요. 10만 원. 그게 비용이고요. 선금 임차료를 묶어보세요. 선금 임차료를 두 개를 이렇게 묶어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2만 원이죠. 그러니까 자산으로 2만 원 공시, 비용으로 10만 원 공시. 그죠? 그럼 오른쪽 가보세요. 오른쪽. 103페이지 보시면 103페이지 보시면 임차료가 차변에 12만 원, 대변에 2만 원 있죠? 그게 비용의 취소예요? 비용의 취소. 무슨 말이냐면 65페이지 가보세요. 드디어 배웠어요. 65페이지. 65페이지 보시면 계정을 이용한 거래 기록 방법에 보면 비용 봐보세요. 비용의 발생, 비용의 취소. 드디어 나왔죠? 비용의 취소가 나왔다. 비용의 취소. 그죠? 그러니까 비용인데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 취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103페이지 가보세요. 103페이지 위에 있는 거 보면 임차료 차변이고 대변에 썼잖아요. 이게 뭐예요? 많은 질문. 선생님, 뭐 임대료 받은 건가? 그게 아니고 비용 잡았던 걸 취소하는 거예요. 그럼 비용은 얼마가 돼야 돼요? 10만 원. 선금 임차료 얼마? 2만 원이죠. 그래서 그 밑에 써놨어요. 참고. 즉 회사가 회계 기간 중 어떻게 회계 처리하는가에 따라서 기말 수정 분계가 달라지죠. 그러나 결국 별표 쳐보세요. 수정 분계 후 임차료가 뭐예요? 비용이죠. 비용은 10만 원. 자산은 얼마입니까? 2만 원으로 회계 처리 결과는 같아집니다. 그렇죠? 최종 장부에는 비용은 얼마에 10만 원. 자산은 2만 원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마찬가지로 가로 2번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소모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최초에 소모품이라고 해서 자산 처리했으니까 수정 분기가 뭐예요? 차변의 비용, 대변의 자산을 줄여야겠죠. 네, 제 밑에 참고를 보세요. 선급 임차료와 마찬가지로 소모품을 구입할 때 이번에는 10만 원만큼 비용 처리했어요. 비용 처리했다. 그러면 쓰지 않은 거는 비용을 취소하고 자산 처리해야죠. 그게 뭐냐? 비용을 이연시키란 말. 이연시키란 말은 올해 손익계산서의 비용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내년도 손익계산서 비용이 되려면 올해는 걔가 뭘로 공시돼야 돼요? 자산으로. 그래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여기. 소모품비는 사용부. 쓴 거예요. 쓴 거는 비용이에요. 쓴 걸 또 쓸 수는 없잖아요. 소모품은 자산이에요. 내년도에 쓸 수 있죠.
내년도에 돈 버는데 사용할 수 있잖아요. 미래 경제적 효익이겠죠. 자산이다. 그래서 103페이지 밑에가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좀 어렵게 하시는 분들은 비용법이다, 자산법 또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최초에 돈 나갔을 걸 비용 처리한다, 또 자산 처리한다. 그 의미가 없어요. 이런 거 쓸데없이 그런 거 하지 마시고. 또 이런 질문하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나는 제일 처음에 소모품 같은 거 할 때 현금 10만 원 나가면서 이렇게 여기서 소모품 비용으로다가 6만 원 잡고 자산으로 그냥 4만 원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까? 소모품 소모품은 얼마 쓸지 어떻게 알아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은 비용이 됐든 자산했든 처리해놓고 연도 말에 가서 보자 그런 뜻이고요. 더 뒤로 이제 가서 이제 또 설명드리면 뭐냐면 실제로 실무에서는 소모품이 없어요. 그냥 소모품 비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요성이 많죠. 그러니까 결국 이 장부를 누가 봐야 돼요? 정보 이용자가. 소모품은 가치가 작은 거 아닙니까? 우리 뭐 볼펜인데 뭐 필기도구 이런 것들이 다 소모품인데 뭐 삼성전자에서 그게 얼마 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해? 아니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그냥 소모품 같은 건 사오면 다 비용 처리합니다. 근데 그거는 실무고 우리는 이제 이론적인 걸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논리를 세우는 거예요. 쓴 거는 비용, 안 쓴 건 자산이다. 기간이 경과된 거는 비용이고 기간 경과되지 않은 건 자산이다. 그 이름을 정확하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무튼 그런 게 바로 소모품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게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연습을 해볼게요. 원래 좀 더 설명을 많이 드리면 좋은데 내일 또 할 거예요. 내일. 여러분을 믿지 않는 겁니다. 이게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보면은 이 내용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자, 124페이지 가보세요. 자, 여기 보시면 6번 문제가 있고요. 126페이지 가보세요. 거기 11번 문제가 있고요. 그 밑에 12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11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11번. 126페이지 11번 문제. 소모품을 가지고 몇 가지만 연습해 볼게요. 우리는 오늘은 여기를 잘 좀 읽어보세요. 근데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내일 다시 할 거예요. 또 좀 읽어갖고 오세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중에 소모품 50만 원을 구매해서 미쳐보세요. 자산 처리했죠. 그게 뭐냐? 분계를 써보자면 현금이 50만 원 나가면서 뭘로 처리한 거예요? 소모품 처리한 거죠. 써보겠습니다. 현금이 50만 원 나가면서 얘를 소모품 처리한 거예요. 자산 처리했다는 게. 근데 결산시 미쳐보세요. 사용분이 9만 원이에요. 그러면 다음과 같이 해야죠. 쓴 걸 없애야 되잖아요. 수정문계 뭐 이거죠. 수정문계의 답은 몇 번이에요? 1번이죠. 1번. 다음 모의고사 이렇게 할 거예요. 결산시 미사용분이 9만 원이었어요. 미사용분이 9만 원이다. 그럼 얼마를 쓴 거예요? 41만 원을 쓴 거죠. 그럴 때는 얘가 41만 원이 돼야죠. 이렇게. 자, 또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 문제 똑같이 주고 대량 구매해서 비용 처리했단 말이에요. 그럼 비용 처리했다는 얘기는 현금이 50만 원 나면서 얘가 소모품 B가 됐단 말이에요. 비용 처리했다. 비용. 그런데 뭐라고 했냐? 사용분이 9만 원이었으면 미사용분은 얼마예요? 41만 원. 그러면 비용을 소모품 B라고 하는 비용을 41만 원을 취소하면서 얘를 소모품이라고 하는 자산 처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최초 분계가 뭐냐에 따라 수정 분계가 다르단 말이에요. 최초 분계가 뭐냐에 따라 수정 분계가 다르다. 그게 11번이고요. 그러면 역시 마찬가지로 23번 있습니다. 133페이지 23번 해보세요. 23번.
내일 여기서부터 다시 또 할 거예요. 이게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그래서 좀 연습을 좀 해오세요. 좀 읽어보시고. 자, 23번 뭐죠? 기중에 소모품을 15만 원에 구입한 이를 미쳐보세요. 비용 처리했죠. 뭐 해설을 보세요. 현금이 15만 원 남은 이를 비용 처리했다. 사용분이 7만 원이면 미사용분은 8만 원이죠. 걔를 자산 처리해야 되죠. 비용을 취소하면서 자산 처리해야죠.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지금도 머릿속에 소모품과 소모품비가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돼요. 소모품과 소모품비가 다르다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소모품은 자산, 소모품비는 비용. 소모품, 자산은 사용하지 않은 미사용분. 소모품비는 사용분. 이걸 먼저 인정을 해야지만 지금 하는 게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럼 문제 2개만 더 풀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이 복습을 좀 해갖고 오셔야겠어요. 자, 어디를 보냐? 126페이지 보시면 이제 12번이에요. 126페이지 12번. 자, 126페이지 12번 보겠습니다. 밑줄 쳐보세요. 다음과 같은 수정 분계를 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수정 분계를 보고서 최초 분계를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수정 분계를 보고 제일 처음에 비용 처리했냐, 자산 처리했냐 이걸 추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수정 분계 봐보세요. 대변을 보시면 소모품을 지웠다는 얘기는 최초에 뭘 처리한 거예요? 자산 처리했죠. 그러니까 오른쪽 위에 보세요. 최초의 소모품을 구입하면서 얘를 자산 처리했어요. 그러니까 자산 중에서 쓴 것만큼을 비용 처리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자산이 75만 원인데 40만 원 썼으니까 남아있는 자산 얼마예요? 답은 4번 35만 원. 그렇죠? 어렵진 않아요.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만 더 풀겠습니다. 오늘 마치죠. 그것만 하고. 그럼 124페이지 6번 있어요. 6번. 그거 해보세요. 그거. 자, 124페이지 6번을 보겠습니다. 밑줄 보세요. 다음과 같은 수정 분계를 했죠. 그럼 얘는 대변의 비용을 취소한 걸로 봐서 해답했지만 최초 분계는 뭐예요? 비용 처리했죠. 그리고 수정 분계로다가 미사용분 남아있는 거를 자산 처리했잖아요. 자산 얼마예요? 4번 35만 원이죠. 같은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느낌이 막 다르단 말이에요. 6번 그리고 아까 12번 풀어봤잖아요. 똑같은 문제인데 못 푸는 분들이 많아요. 이렇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소모품을 가지고 회계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맛보기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시험에 나오냐? 안 나온단 말이에요. 얘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수준 미달에 이런 것들은. 근데 당연히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어야 우리 재무회계 가서 말을 알아들을 수 있죠. 체력 훈련한다고 생각하시고 이런 것들에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정도 하는데 아직 덜 끝난 거 이게. 그래서 102페이지 가보세요. 102페이지 우리가 수정 분계 중에서 똑같은 모양에 있는 게 1, 2, 3번입니다. 그게 다 뭐냐? 이연시키는 거. 이연.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가로 4번에 보면 이제 미지급이자 미수이자가 발생이거든요. 내일은 이걸 이제 또 살펴보겠습니다. 요거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냐면 110페이지 보시면 계정의 마감이라는 걸 배워서 장부를 이제 만드는 걸 내일 이제 다 같이 해볼 거고 한 번 더 복습합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이제 몇 페이지냐면은 142페이지 상품 매매업이 있죠. 그 얘기 뭐냐면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거는 서비스 기업이에요. 내일은 이제 도소매 기업까지 도소매 기업은 매출 매입이 나옵니다.
재고자산 사오는 거, 그거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거 하나 좀 더 배우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은 요 정도 하겠습니다. 복습을 잘 해오세요. 그래 내일 기분 좋은 상태로 또 할 거 아니에요. 이게 안 되면 내일은 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한 거 내일 여기서부터 다시 또 할 거예요 제가. 요거 그러니까 복습을 잘 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요 정도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